오늘 미국은 추수감사절로 금융시장이 휴장했지만 테슬라는 쉬지 않고 엄청난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한 달간 무려 150만 명에게 새롭게 무료 배포되는 FSD 버전 14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정리하고 또 업데이트된 FSD 버전 14.2.1, 순조롭게 진행 중인 사이버캡 생산, 미국을 제외한 국가 최초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사이버 트럭 등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테슬라는 FSD 버전 14가 사용될 수 있는 하드웨어 4 모델 구매자 중 아직까지 FSD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30일간 무료 FSD 배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상되는 이 대상자 규모가 약 150만 명입니다. 현재 FSD 버전이 14로 올라가며 사실상 안전과 관련된 염려는 거의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포된 로보택시 숫자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올 연말부터는 안전 드라이버가 제거된 무인 로보택시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최근 다시 광고를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 대상이 테슬라 모델이 아니라 FSD였습니다. 이처럼 테슬라가 FSD와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경험해보면 FSD를 헤어나올 수 없는 수준으로 기술이 발전했다는 자신감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65억 마일이라는 엄청난 누적 자율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측정 가능한 안전도 평가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경험한 사람은 없다라는 강한 근거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FSD는 미국 달러로 8,000불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150만 명을 대상으로 버전 14가 배포가 되고 이 중에서 단 10%의 사람만 FSD를 구매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테슬라는 FSD 판매를 통해서 12억 달러라는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물론 이번 프로모션 이후 이 150만 명 정도의 사람들 중 몇 퍼센트나 FSD를 새롭게 구매할지 혹은 구독을 시작할지 정확하게 예상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모션이 중요한 이유는 FSD 버전 14 같은 경우 개인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1년도 아니고 5년 혹은 자동차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운전기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이게 정말 안전할까, 제대로 작동할까와 관련된 비관적인 관점이 많았다면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인 로보택시가 시작이 됩니다. 테슬라의 무인 로보택시가 시작되는 순간 테슬라의 FSD 역시 간접적인 이익을 보게 되는데 FSD와 관련된 신뢰도가 함께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 FSD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나 FSD를 구매할지 지금 이 순간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수치는 10%보다 100%에 훨씬 더 가까운 수치로 수렴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에 하나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서 10%의 사용자들이 새롭게 FSD를 구매하게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12억 달러가 되는 것이고 이 12억 달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자면 농객 기준 한 분기 순이익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물론 FSD 같은 경우 실제 판매하더라도 이 금액을 모두 다 매출로 집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무감독 자율주행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모든 돈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다른 계정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이를 매출로 인식하는 비중 역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조금 더 사가 대 사가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현금 흐름을 보면 되는데 지난 3분기 같은 경우 사실 6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영업현금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2분기나 1분기 같은 경우 20억 달러 초중반의 영업현금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10%가 채택하게 된다면 이 12억 달러의 현금 흐름 역시 상당히 의미 있는 규모의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점은 미래에는 바로 이 FSD 때문에 테슬라 차량 판매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차량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FSD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FSD를 사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덤으로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얼마 전 FSD 버전 14.2 배포가 시작이 되었는데 추수 감사절인 오늘 버전 14.2.1이 추가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나보다 열심히 일하는 기업,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는 CEO에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에 대한 최선의 해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는 테슬라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혹은 일론 머스크만큼 열심히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현명한 인생 해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은 테슬라의 FSD가 아주 눈이 많이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완벽한 주행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일반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극한의 환경에서도 테슬라의 FSD가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 카메라로 촬영을 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카메라를 놓치고 상당히 극적인 연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운전자가 카메라로 촬영한 내용이 아닌 테슬라 카메라를 보게 되면 도로 위에 낙엽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FSD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안전이다 보니까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에도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난 14.2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며 관련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다라는 내용도 나왔는데 여전히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낙엽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낮 시간에 인위적으로 낙엽이 날리게 했을 때는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확인된 영상 같은 경우 저녁 시간에 낙엽이 날리다 보니까 FSD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였기에 이런 갑작스러운 브레이킹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분명 안전에 치명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부드럽지 못한 주행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4.2로 업데이트되며 이 낙엽과 관련된 문제가 벌써 많이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바로 오늘 14.2.1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운전자의 편안함과 관련된 내용들도 반드시 업데이트가 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처럼 테슬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운전 능력이 더욱더 발달하다 보니 다양한 국가에서 FSD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체코 의회 의원 마르틴 콜로브라트니크는 이온의 테슬라 FSD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마음에 들고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대로 즉시 교통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와 다른 기업들 간의 기술 격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영상 중 하나입니다. 바로 지난 10월 16일 확인되었던 폭스바겐의 고속도로 안전 기능 테스트입니다.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하자 갓길로 가서 차량을 멈추는 장면을 보여주며 엄청난 기술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바로 똑같은 시간 동시대에 테슬라는 FSD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 영상 밑에 아주 인상적인 댓글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25일 저는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거의 의식을 잃어가던 순간 제 테슬라 FSD가 저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전해 주었습니다. 병원 수술대 위에서 실제로 심정지가 왔었고 전기 충격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테슬라 FSD는 말 그대로 제 목숨을 살렸고 도로 위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지켜냈습니다. 이게 바로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직까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다른 기업들의 자율주행 기술 격차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보택시가 풀리는 순간 급격하게 테슬라 FSD 채택률이 올라가는 순간 테슬라 언행을 통해서 수치가 폭증하는 순간 뒤늦게 테슬라의 기술력이 정말 남달랐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볼보 같은 경우 라이다의 대표 주자인 루미나와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레거시 오토메이커 혹은 테슬라가 아닌 다른 기업에서 자율주행을 시작할 때 무조건 많은 센서를 덕지덕지 다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라이다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라이다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라이다를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벤트가 바로 2025년 3월 15일 대형 유튜버 마크 로보의 라이다 발언입니다. 이 당시에도 해당 내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여러 번 정리를 했었지만 재미나게도 3월 15일 해당 방송이 나오고 나서 루미나의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8를 넘겼던 루미나는 현재 80센트가 되었습니다. 90%의 가치가 사라졌고 루미나는 상장 이후 지금까지 99.44%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자칭 전문가 돌팔이들이 나와서 라이다 팔이를 했지만
이게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동당했는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다른 기업의 자율주행을 얼마나 처참하게 잘못 평가했는지를 기억하면 결국 핵심 판단은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는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엄청난 포지션의 사이버캣 관련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주총을 통해서 다가오는 2026년 4월부터 사이버캡의 본격 생산이 시작된다라고 밝혔는데 바로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확대되고 있는 로보택시 같은 경우 모델 Y를 활용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이버캡을 활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제조 원가도 더 줄어들며 로보택시의 마일당 비용 역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가오는 2026년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완벽한 계약이 시작되는 것이고 2027년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어닝 수치가 몇십 %가 아닌 몇 배 단위로 뛰는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유럽에서의 테슬라 판매량 증가와 관련된 정보가 다양한 각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가 베를린 공장 관리자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2교대를 활용하며 공장 가동 시간을 늘렸으며 이는 전 세계 테슬라 차량 주문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물론 이 중 일부는 원래 미국으로부터 차량을 받던 캐나다 같은 경우 현재 미국과 관세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을 미국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기가 베를린에서 만든 차량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조금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가 베를린의 판매량을 보게 된다면 계속해서 긍정적인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이는 바로 어제 확인했던 유럽 판매량과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2교대로 증가한 이후부터도 여전히 생산량을 더 증가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밝히며 현재 기가 베를린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못 따라가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자료가 어제 살펴봤던 주 단위 판매량을 공개하는 유럽 국가의 인도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유럽 인도량이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전 세계 테슬라 차량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 절대적인 판매 수치와 함께 인구당 판매 수치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점이 있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 절대적인 판매량으로 봤을 때 크게 높지 않지만 인구당 테슬라 구매 같은 경우 아주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노르웨이가 자동차 시장의 미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평하게 주어질 때 자동차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노르웨이가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채택률이 높은 나라가 아이슬란드이고 그리고 미국이 됩니다. 절대적인 판매량으로 봤을 때도 미국이 1등이며 채택률 자체도 충분히 높은 상태인데 앞으로는 더욱더 빠르게 높아지는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아주 흥미로운 국가가 존재하는데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절대적인 판매량으로 본다 하더라도 결코 낮지 않으며 인구당 테슬라 구매율 같은 경우 판매량이 아주 높은 중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하고 최초로 사이버 트럭이 공식 판매된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중국보다 빠르게 최신형 FSD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훨씬 더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최신형 테슬라 FSD를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밖에 미국 경찰에서도 테슬라 차량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영상에 나오는 경찰은 처음에 테슬라 차량을 경찰차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었는데 실제 사용해보니까 우주선처럼 느껴지며 너무 좋다, 내가 틀렸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 딱지 떼고 전기차 딱지를 뗀다 하더라도 성능만으로도 아주 만족스럽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경찰차 사이버 트럭을 활용해서 음식이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터키를 제공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추수감사절 같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